자, 8강 2점짜리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P형, N형, P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든 전기소재다. 세 개를 접합해서 만든 걸 우리는 트랜지스터라고 부르죠. 트랜지스터. 두 개는 다이오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트랜지스터다. A는 괜찮은 표현이고, 보면 그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미터, 그리고 베이스는 순방향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P고 여기가 N이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겠지. 자, 그리고 베이스랑 컬렉터는 역방향으로 연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걸 트랜스터 연결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컬렉터에 입력된 신호에 의해서 베이스에 출력된 신호를 세게 표현한다. 말을 반대로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베이스를 조절해서 컬렉터를 산출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절하는 건 베이스 전류를 조절해서 결국에 여기서 나오는 축복 전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을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컬렉터에 의해서 베이스가 바뀌는 게 아니고 베이스에 의해서 컬렉터가 나오는 거. 그래서 B는 반대로 말한 것 같고요. 스위칭 작용 플러스 증폭 작용 할 수 있다. 그래서 C는 괜찮은 표현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그 문을 열고 닫을 때는, 혹은 이제 전기에 그러니까 전등에 불 켜고 끌 때는 스위치로 하는데, 정기적 스위치가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전자장비를 켜고 끄에 있어 직접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되지만, 전기적인 신호를 줘서 끄고 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볼게요. 전류가 보면은 이렇게 왔던 전류가 이렇게 나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게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A가 제일 큰 전류구나. 그래서 I1이 I2 더하기 I3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2m 전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2m가 되는 거죠. 이쪽이 그럼 베이스가 되고 이쪽이 이제 컬렉터가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보면 2m인데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2m랑 베이스는 순방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얘가 N형이구나, 그리고 얘가 P형이구나, 얘가 N형. 그래서 NPN 반도체구나, 이렇게 트랜지스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여기가 지금 X가 P고 C가 N인데, 여기 베이스하고 컬렉터는 역방향으로 연결해야 되니까 결국 여기도 N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마이너스극 맞는 말. I1이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X는 P형이다. 괜찮네요. 맞는 거는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흐르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류가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I3가 I1 더하기 I2인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2m, 지금 X가 2m예요. 그럼 이게 Y가 베이스가 될 거고 X가 컬렉터, 이런 식으로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또 2m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마이너스가 연결되는 거 봐서 결국 얘가 N형, 그리고 얘가 P형, 얘가 N형 반도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N형 맞고요. A가 2m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이런 관계 있는 거, 여기도 괜찮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합하는 방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한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 전류계 1, 2에는 전류가 다 흐른대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다이오드가 나와 있어, 가운데 여기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전류가 흘러야 되면 이게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이오드는 순방향에 걸려 있다는 소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가 연결된 Y가 P형이구나. 그리고 이게 이게 N형이고 이게 P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다이오드에 전류가 흐르려면 얘는 이제 정류작용을 하니까 순방향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다 지금 다시 말할 수 있겠지. P, N, P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뭘 살펴보냐면 누가 역방향인지 누가 순방향인지를 따져보면 될 것 같아. 지금 하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보세요. X. 근데 이 X는 지금 P형인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가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순방향이 아닌 거죠. 자, 얘는 컬렉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운데는 베이스일 거고요. 지금 A P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이미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X는 P형이다 맞죠? 기억은 컬렉터가 아니고 이미터 단자고요. 전류의 세기는 전류의 1이 2보다 크다. 지금 전류의 2는 지금 어디서 흐르는 거냐면 베이스에서 흐르는 거죠. 그지? 베이스 전류죠. 그리고 A는 컬렉터 전류고요. 컬렉터 전류 맞죠? 여기는 컬렉터 전류. 자, 그러면 보통 우리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전류를 조금씩 조절해서 이 전류 조절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IB를 조절해서 IC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 IB보다는 IC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 이건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맞는 거는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5번 축전기 보겠습니다. 뭐 공부는 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원래 여기가 전선이 어떻게 보면 끊어져 있는 거라서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하지만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열려 있다가 닫히면 그 닫히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인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일단 얘가 금속이라서 둘 다 금속판이라서 뭘 갖고 있냐면 자유전자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여기 있는 플러스 극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극이 되고요. 이쪽이 이제 플러스 극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흐르진 않고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더 이상 전자가 오는 걸 얘네들 마이너스 극이 이제 자체적으로 막겠죠. 다시 말해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쌓이고 나면 더 이상 이 전원장치 이상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극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전압이 이쪽 전류의 전압 이거 이제 V0로 한다면 V0만큼 전압이 걸리면 그때부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차요. 그래서 이제 전류를 보면 이제 시간당 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 혹은 전류 이런 거 확인해 보면 대략 이제 이런 분포를 따릅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전압을 증가시켰어요. 여기에 걸리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충전되는 전화의 크기는 결국 전류 증류전장치 전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압에 비례한다 볼 수 있고 그 비례 상수로 뭘 쓰냐면 우리는 C라는 용어를 쓰고 우리는 이거를 전기 용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기 용량의 원래 정의는 내가 어떤 전압을 줄 때 얼만큼 충전이 많이 되냐 이렇게 따져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압을 증가시켰으니까 Q는 CV에서 결국에 V를 늘렸으니까 전압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 괜찮은 말이고요. 여기 전압을 늘려주면 결국 이 전압이 이쪽에 다 걸리는 거니까 전압 늘어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뭐랑 걸렸냐면 이게 전기 용량이지만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 이 크기는 저 평행판 축전기 저 축전기의 뭐라고 해야 되지? 모양 크기 등의 특징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정의는 이렇게 해요. 엡실론 T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충전을 많이 시키려면 전기 용량이 충전이 얼마나 많이 되냐의 양인데 이 평행판 축전기가 충전이 많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넓을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면적이 필요하고요. 대신 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 있는 말이고, A는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성질인데,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전기 용량은 상관이 없죠. 지금 왜냐면 얘네들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맞는 건 기억관 2는 4번. 6번 문제를 푸는데 앞서 그 전에 따로 이제 공부를 하나 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표현관 측정기 할 때는 일단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관 측정기가 있고요. 이렇게 전압이 V0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다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야. 건전지 연결한 채 계속 충전하는 방법. 아니, 건전지 연결한 채 여기서 유전체를 넣는 방법입니다. 유전체를 쏙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충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이 돼 있겠지. 이 상태에서 이걸 넣어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누구냐면 유전체야. 유전체.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유전 분구로 해서 유전체에 대전된 물체를 이렇게 가져오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유전 분극이 일어나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유전 분극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유전 분극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전압이 줄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가 플러스가 4개인데 마이너스가 3개니까 플러스가 줄고요. 전체 여기서도 뭐가 주냐면 마이너스가 줄어요. 근데 이 사이 전압차는 뭐랑 관련돼 있냐면 우리 기억나니 그 전압차 전위가 결국에 전기장 곱하기 거리 D였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전기장이 전체적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렇게 전기장이 생기는데, 근데 지금 보면 그 유전체 때문에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겨요. 왼쪽으로.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기장이 줄어든 효과예요. 이게 줄어든 효과. 하지만 지금 전압이 이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V가. 그러니까 이게 전압을 맞춰줘야 돼. V0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더 충전시켜줘요. 양을 늘려줘요. 그러면 얘가 더 플러스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상태에 유전자를 넣어주면 Q가 증가해요. 하지만 V0는 일정해지는 거죠. 얘는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Q는 CV 이 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일정인데 얘가 증가한 꼴이죠. 결과적으로 전기 용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미리 충전을 해놔요. 그럼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 전원은 전기를 끊어요. 이쪽을 끊어. 그리고 나서 합니다. 근데 끊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전체 조건은 끊고 나면은 여기 있던 전자나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동을 못해요. 다시 말하면 뭐가 일정해지냐면 Q가 일정해집니다. 왜냐하면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Q가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랑 똑같은 짓을 해요. 여기에 얘를 우리 하얀색으로 그렸는데 여기 유전체를 넣어요. 여기다가 여기 유전체를 또 넣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전체를 넣어서 유전체를 넣으면 유전체가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안에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아요. 유전 분극이 일어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건전지에 연결돼 있으면 전체적으로 전압이 줄어든 꼴이니까 충전이 더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대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 생각을 해보면 결국 Q는 안 바뀌는 거고 대신 뭐가 바뀌냐면 V가 감소하죠. 여기 걸린 전압이 처음에는 V 제로였다면 지금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걸리면서 이쪽으로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R자 전기장 이쪽으로 가는 R자 전기장이 줄어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V는 이 T인데 얘가 감소하면서 결국 V가 감소해요. 그럼 똑같은 식 세워보면 Q는 CV에서 얘는 일정인데 얘가 감소합니다. 결국 얘가 증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회로를 연결한 채 유전체를 집어넣나 아니면 회로를 이렇게 끊어버리고 유전체를 집어넣나 결과론적으로는 C가 증가하는 거 똑같아요. 어차피 유전체를 넣으면 C는 증가해요. 근데 어떤 원리로 증가하는지는 서로 구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충전량이 늘어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V가 감소해서 C가 늘어난 꼴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유전체를 넣는 과정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스위치를 열고 그 다음에 유전체를 넣었어요. 스위치를 열고 유전체를 넣었으니까 일단 열었다는 건 뭐가 움직이지 않냐면 여기 충전된 양이 변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Q는 일정. 이걸 넣은 순간 유전분극이 일어나서 이 유전분극된 이 전하들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전기장이 다운된 효과. 그래서 전이차 전압이 다운된 효과가 발생한다. 근데 이래서 C가 증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2에서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죠. 3에서 평행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 네, 증가하고요. 증가할 때 전이차가 증가한 게 아니라 전이차가 감소해서 전기 용량이 늘어난 꼴이면서 C는 안 되는 말. 그래서 맞는 거는 A와 B. 전기 용량 C가 여기 유전율 그리고 거리에 비해서 얼만큼 면적이 크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 이 값을 우리가 만약에 EC0라고 한다면 이 값은 면적이 2배가 됐네요. 근데 유전율이 이거니까 이것도 EC0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은 이건데 거리가 늘었네. 이거는 2분의 1 되겠네요. 우리가 1일 때가 C0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2로 봤으니까 그럼 이제 전기 용량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양단에 걸린 전압이 각각 VA, BC일 때 몇 대 몇이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플러스는 전자를 끌어올 테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오겠죠. 근데 이렇게 와서 여기로 보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연결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될 거고,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이제 이게 플러스 극이 되겠죠. 전자 3개를 끌어왔다면 이 전자 3개 어디로 가냐면 C 이쪽으로 와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개겠지. 그래서 결국 A의 전하량과 C의 전하량이 같아요. 근데 이게 플러스라면 이제 반대로 이제 이쪽도 똑같이 유전분극이 3개가 일어납니다. 유전분극이 이게 플러스가 이게 이제 플러스가 있으니까 이제 주위에 있는 전자를 끌어오겠지. 근데 지금 보면 여기도 금속이고요. 얘도 금속 물질이 도선이고요. 얘도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B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끌고 온 거야.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이 이제 플러스 여기 있는 걸 끌어왔겠지. 그래서 이렇게 축전기를 직렬 연결하면 A, B, C에 걸리는 뭐가 똑같냐면 Q가 똑같아요. 이게 엄청난 힌트를 하나 얻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A에 걸리는 A 전기 용량이 EC0, 여기 걸리는 전기 용량이 EC0, 여기 있는 전기 용량이
2분의 1C 제로예요. 이제 Q는 같아야 돼. 우리 Q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Q는 CV인데 이 Q가 같아야 돼요. 근데 C가 각각 얘네들 값이에요. 그러면은 V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해야 되지. 1대 1대 4. 그래야 이렇게 같겠죠. 이렇게 전압 이렇게 해야 이 곱한 게 같아질 거니까.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보면 일단 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똑같은 V라는 전압을 줬을 때 B는 Q만큼 충전되고요. A는 2Q만큼 충전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CB가 C0라고 한다면 CA는 2C0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전압이 일정한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럼 일단 아까 진열 연결이니까 어디가 플러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이쪽이 플러스라면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쪽이 플러스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그래서 전하량은 똑같다. 충전되는 전하량은.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봤는데 지금 보니까 면적이 같아요. 그리고 안에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없고. 그럼 우리 전기 용량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지금 면적이 똑같으니까 이 크기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거리에 따라서 이 전기 용량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A가 2배 더 크니까 간격은 A가 2분의 1배로 작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말한 것 같고, 나에서 축전기 내부 전기장의 세기는 A와 B가 같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Q가 같은 거지. 다시 말하면 A가 이제 지금 A의 측정기 전기 용량이 EC0, 얘가 지금 C0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VA가 걸릴 거고 여기에 VB가 걸리겠죠. 여기 전체가 그래서 여기 전체 전원은 V는 VA 더하기 VB. 직렬 연결이니까 전이차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EC0 곱하기 VA가 결국 A에 충전된 전하량일 거고, 그리고 C0 곱하기 VB가 Q에 걸린 전하량이 Q에 충전된 전하량이 되겠죠. 근데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직렬 연결이라서. 그러면은 전이차는 반대겠죠. 1대 2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전압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A가 얼마냐면 V0라고 한다면 VB는 2V0예요. 그러면 2배니까 틀렸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거리가 다르죠. 다시 말하면 지금 A가 전기 용량이 더 크기 때문에 면적은 같다고 했고, 거리로 따지면 B가 거리가 2D인 거고 A는 거리가 D인 상황이에요. 그죠? 이래야 이제 전기 용량 크기가 맞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D니까 우리 결국 전 2차는 전기장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A 곱하기 D고 얘는 2B 곱하기 2D인데 딱 2배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전기장 A와 전기장 B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장의 세기는 같다 이렇게 가야 되고요. 나에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B가 A의 2배다라고 했습니다.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냐면 전하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고 전압이 얼마큼 걸려 있냐. 여기 앞에 2분의 1 개수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해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량했을 때 이 넓이가 충전된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한다면 똑같은 V일 때 V가 2배니까 결국 B가 A 2배가 아니고 A가 B 2배인 거죠. A가 넓이가 더 크니까.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니은번 전기장 세게 할 때 지금 이렇게 전압도 구하고 그 뒤로 이렇게 한 번 더 했거든요. 이러면 좀 이제 어렵거나 헷갈렸을 거야.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더 고난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우리 평평한 이제 금속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플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무시할게, 뭐가 없다고. 그렇게 되면 전기장을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이 전기장이 이제 이게 무한히 있다고 하면 전기장이 이제 플러스 계속 있어서 그럼 이제 전기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이 전기장이 정말 웃긴 게 우리 보통 플러스 점자나 하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만들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 비교하면 이 A가 이 B보다 큽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보면 여기 사이는 전기력선 간격이 좁고 여기 전기력선 사이 간격이 크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장의 크기를 이제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편입판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이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끔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나 전기장의 세기가 똑같습니다. 뭐 A, B, C라고 했을 때 A, B, C 다 전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놀랍게도 거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건 방금 이렇게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랑만 관련이 있냐면, 이거랑만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앞에 이가 있어야겠구나. 이거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시그마가 뭘 의미하냐면, 이게 전하예요. 전하량. 근데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하 밀도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이쪽에 플러스가 얼만큼 촘촘하게 있냐에 따라서 여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니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예요. 이게 A고 이제 B가 있는데 B는 이게 좀 더 간격이 넓은 거죠. 이 간격이 D라면 이 간격이 D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이런 평행관 측정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전하량이 똑같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가 걸리면 플러스가 4개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4개고 여기 플러스가 4개 여기 마이너스가 4개 이런 상황이지. 면적이 똑같고요.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나 뭐가 똑같냐면 전하 밀도가 똑같아요. 시그마가 같아요. 근데 아까 전기장의 크기는 시그마 이것만 관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전기장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랑 B에 걸리는 전하량이 같고 Q가 같고 면적도 같다면 여기서 나온 전기장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이 내용이 좀 더 궁금하면 따로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할게요.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는. 근데 사실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무한히 클 때예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일단은 그냥 하시고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는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근데 자세히 보니까 8번에 풀이에 오류가 있어서 하나 고칠게요. 어디가 오류가 있냐면 디귿이 좀 이상한데 디귿 문제 다시 볼게요. 지금 가를 보고 그냥 풀어버렸는데 나 상황에선 좀 달라집니다. 나가 왜 달라지냐면 Q는 똑같은데 V가 달라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단순히 전기 용량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가 같은 문제는 자, 좀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똑같은 전압을 줬을 때 누가 더 전하량이 많이 충전이 되냐. 그래서 전기 용량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서를 나온 가번이 이제 이런 거라면 나 같은 경우는 전원 장치에 똑같은 장치에 V를 걸어주고 얘를 직렬 연결했기 때문에 Q가 같은 상황입니다. QA나 QB가 같은 상황이죠. QB가 같은 상황. 그래서 대신 전압이 달라요. VA랑 VB가. 그래서 이 식으로 따진다면 Q는 똑같고 V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생각해 줘야 돼요. V가 똑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창피하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풀어주면 Q는 CV에 대한 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Q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V를 대신 써주면 V가 C분의 Q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식으로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하면은 좀 더 낫겠죠. Q가 똑같으니까 C만 비교하면 되지. 근데 C가 누가 더 크냐면 A가 크죠. A가 아까 EC0고 A가 C0고 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이 충전되어 있냐면 B의 2배 더 충전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디귿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디귿 4번으로 가야 돼요. 문제를 잘 읽고 푸셔야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해석할 때 있어서 물론 이 식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이 식으로 풀려면 V를 따로 구해줘야 합니다. VA랑 VB를 각각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결국 A가 EC0고 A가 B가 C0이기 때문에 Q가 같으려면 여기는 V0가 걸리면 여기는 이 V0가 걸려야겠구나. 왜냐하면 총 Q가 같아야 되니까요. 얘네 둘의 곱이 Q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2분의 1 Q V 했을 때 Q 같고 B가 더 2배가 더 크니까 결국 2배구나, B가 더 2배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2번 아니에요. 자, 9문제 풀어보겠습니다. D인 축전기의 전압을 일정한 전압으로 연결해서 완전히 충전을 시켰습니다. 이쪽이 뭐 플러스가 될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스위치를 열고 가까이 했어요. 열었다는 건 더 이상 뭐가 이동이 없다? 전자 이동이 없다. 전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얘는 계속 플러스가 4개,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죠.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플러스 개수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전기장을 의미하는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장 세기는 일정해요. 근데 지금 D가 감소했지. 근데 전이차 전압이 이 D인데 A가 일정한데 D가 감소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감소했냐면 여기 축전기에 걸린 전압 V가 2분의 1배로 감소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축전기에 걸린 전압이 V가 이렇게 감소했다. 그럼 대신에 2배 늘어난 게 뭐가 있냐? 가가 나보다 2배 더 큰 거. 그러니까 가가 더 큰 거는 전압이 2배 더 크죠. 지금 전압이 줄었으니까. 이 맞고 전기장의 세기는 일정하다. 이건 아니고요. 전기 에너지, 우리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보냐면 2분의 1 QV인데 이 식을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죠. Q가 CV니까 C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20분의 Q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입맛에 맞게 쓰면 되는데 일단 Q가 안 변하죠. 가에서 나로 바뀌더라도 그래서 Q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뭐 이 식이나 이 식이 더 편하긴 하겠다. 근데 이 식으로 놓고 본다면 이걸로 놓고 본다면 Q는 일정한데 V는 A가 더 크죠. 가가 2배. 가가 2배. 이상하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도 가가 2배 더 크니까 기억 디귿. 그래서 3번 가면 되겠네요. 자, 10분 문제입니다. 축전기 2개를 지금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놨어요. 그럼 열었을 때는 A만 작용하니까 그때 Q0가 이렇게 충전이 됐나 봐요. 이때 걸린 전압은 V만큼 전압이 걸려 있겠죠. 이게 V니까. 근데 닿더라도 그러니까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바뀌지 않습니다. Q는 CV에서 전기 용량이 바뀌지도 않았을 거고 전압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Q0 그대로 걸릴 거예요. 여기 닫았을 때 여기는 3Q0 걸렸다는 건 여기가 C0의 전기 용량을 갖고 있다면 얘도 어차피 B에도 전이차는 V만큼 걸리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 용량이 3배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기억 이거 맞고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V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이 V가 걸려야겠지. 그래서 이거 이상하네요. 아마 이렇게 나온 건 이제 직렬 연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B가 전기 용량이 A보다 3배다 이렇게 맞겠네요. 답은 기억과 디귿. 만약에 A랑 B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기 C0, 3C0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V
이때는 전이차가 어떻게 되냐면 Q가 똑같잖아. 여기 Q 똑같이 걸리기 때문에 V가 어떻게 잡힐 거냐면 여기가 4분의 3V, 여기가 4분의 1V 이렇게 걸리겠죠. 왜냐면 Q가 둘이 이렇게 곱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이차 V 걸어주면 그때는 전이가 나뉘어서 걸리지만 이건 병렬 연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일단 A랑 B의 전기용량이 같고, 그러면 A가 C0, 얘도 C0, 그리고 C의 전기용량은 A의 2배다. 얘는 EC0다. 이런 상황이죠. 열어놓고 충전했을 때 A에 충전된 전기용량이 U0래요. 자, 그럼 지금 열었을 때는 결국 이 상황이죠. V만큼 걸어주고 C0, EC0, C0, EC0 이런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지금 A에 걸린 거, 여기에 걸리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U0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V를 걸어주면 지금 여기 A나 여기나 똑같은 Q가 걸리죠. 똑같은 Q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전압이 3분의 2 V가 걸릴 거고 여기는 3분의 1 V가 걸릴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Q가 CV이기 때문에 결국 C 곱하기 V가 같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이 나눠서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에너지를 따져주면 A에 걸린 전압 U0가 얼마냐면 2분의 1 CV 제곱, 이 공식을 그대로 쓰면 2분의 1에 C0가 전기용량이 C0고 V가 3분의 2 V의 제곱, 그래서 얼마인가요? 9분의 4, 2, C0 V 제곱이다. 이만큼의 에너지를 우리는 U0로 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S를 닫은 상태야. 이거를 닫은 상태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회로가 좀 바뀌죠. A, B, C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근데 여기가 C0, C0, 여기가 EC0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축전기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러니까 합성 전기 용량이라는 걸 계산해 줘야 되는데 좀 쉽게 접근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연결했다는 건 이거를 회로를 조금 더 줄여서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있는 그림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바꿔서 그려도 상관없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간격이 똑같다면 같은 전기 용량이라면 요거는 그냥 평행판 큰 거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전기 용량은 거리랑 면적이랑 관련이 있는데 면적이 2배 늘어난 꼴이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버리면 전기 용량이 늘어납니다. 합성 전기 용량이 EC0가 돼요. 다시 말하면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해줍니다. 병렬일 때는 마치 무슨 꼴이냐면 전체 전기 용량은 각각의 전기 용량을 다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저항, 합성 저항하고 반대예요. 왜 반대라고 했냐면 직렬 같은 경우에는 C분의 토탈이 더하기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구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 합성 전기 용량이 C0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기 용량에 전이차 V를 걸어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기 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 V0가 걸리고 얘도 2분의 1 V0가 걸리겠죠. 전이가 똑같이 나눠서 걸리겠죠. 그럼 결국 이거를 이제 계산해주면 이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EC 제곱 그리고 2분의 1 V의 제곱. 그래서 얘는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약분되고 4분의 1 C0 V 제곱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게 U0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따져주면 얘가 이렇게 되려면 결국 U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되나요? 8분의 9를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게 C에 저장된 에너지다. 그래서 8분의 9,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구조를 잘 살필 건데
우리 보통 마이크 하면은 전자기기도만 생각했지만 컨덴서 마이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진동판이 있고 고정 전극판이 있는데 진동판도 금속이야. 그래서 얘가 마치 무슨 역할을 하냐면 축전기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건 건전지는 전이차가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V가 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축전기 놔두고 건전지 연결해 놓고요. 근데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소리가 오면은 소리가 이렇게 오면은 판이 떨리겠죠. 그러면 간격이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한쪽 판에 힘을 줘서 얘를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거리 D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C는 D분의 A 꼴인데 얘가 변해요. 그럼 전기 용량이 변하겠죠. 그럼 Q는 CV인데 얘가 계속 변해. 근데 얘는 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으로 얘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격이 좁아지면 C가 늘어나는 꼴이니까 Q도 늘어나고요. 반대로 이게 간격이 넓어지면 C가 줄어드니까 Q도 줄어드는 이런 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극반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건 결과론적으로 C가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전기용량이 늘어난 꼴이죠. 그러면 C가 늘어났으니까 Q도 늘어나야 되지. Q가 늘어났다는 건 결국에 충전됐다는 소리고, 멀어지면 C가 감소하니까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회로는 전류가 변화. 충전되고 방전됐다는 건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흘렀다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전류가 변화되는데, 근데 전류가 지금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도 전류가 흐르니까 충전 반전 될 때마다 결국 교류 신호가 생기고요. 결국 이 소리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류 신호, 하지만 전기 신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다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쓰면 충전, 방전, 교류 신호, 전기 신호. 그러면 충전, 방전, 충방, 전기. 4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아까 예고한 대로 아까 8번 문제 풀면서 했던 그거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8번 문제 답 오류 있어서 미안해요. 수정해서 바로 확인했지만